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더샵 분당 TL1입니다. 여기 얼마 전에 분양한 단지인데 벌써 무순위가 나왔습니다. 무려 5세대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리모델링 단지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해 있죠. 정자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세대수는 873세대 중에 무려 5세대나 나왔습니다. 모두 84 타입이고요. 저층입니다. 분양가는 24억 3천에서 26억 5천. 야, 어마어마하죠. 청약 접수일은 12월 20일 월요일 날 시행합니다. 필요 자금은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억에서 25억 5천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자, 특이사항은 비규제 지역임에도 주담대가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청약에서만 비규제고요. 대출에서는 규제로 적용됩니다. 시세 차익은 약 2억에서 4억 정도로 보입니다. 저층이라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시세 차익이. 그리고 제한사항은 전매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라면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2년을 나중에라도 꼭 들어가서 사셔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청약 정보 이렇게 보고, 배치 평면도, 자금계획, 시세 차익, 그리고 입지. 자,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자, 무순위 자격 요건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까지 된다는 점,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3년입니다. 실거주 의무 없고요. 분상제 미적용 단지. 자, 일정을 보시면 접수일이 22일 월요일이라는 거, 당첨자 발표는 4일 후인 금요일 날 합니다. 자, 동호수는, 자, 타입을 보면 84 타입과 84.95 타입입니다. 보시면 총 5세대인데 84 타입에 3세대, 84.95 타입에 2세대. 보시면 301동에 이렇게 2세대, 307동에 3세대가 나왔는데 모두 저층입니다. 최고 높은 게 4층이죠. 자, 이제 분양가 및 옵션을 보겠습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자, 24억 3천에서 26억 5천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같은 저층인데, 같은 3베이 판상형인데 차이가 약 2억 2천만 원이나 나요. 그래서 요거는 평면도하고 동향을 잘 비교해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갑니다. 계약금 10%약 2억 5천만 원은 당장 수중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여기서 40%는 대출이 나옵니다. 시공사 보증 대출이라 웬만하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5회차, 6회차는 자, 연체를 하시거나 보통 잔압을 하시는데 연체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양사무실에 꼭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연체가 안 된다면 5회차, 6회차는 잔압을 해야 돼서 5억 정도의 돈이 또 추가로 있어야겠죠. 27년 4월 이전에. 자, 그리고 자, 옵션을 보죠. 옵션을 보면 빌트인 냉장고부터 자, LG 띵큐 패키지, 그리고 이제 중문, 뭐 가구 등 해서 보시면 여기 3,700만 원 패키지입니다. 와, 그리고 바닥 마감도 3,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모두 풀업을 하면 7천만 원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소요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사실 이 옵션 때문에 등락이 너무 커져가지고 요거는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자, 먼저 중도금부터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은 40%만 대출 가능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받으셔도 되고요. 3차부터 6차까지 받으셔도 돼요. 근데 보통 1차부터 4차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회차당 2억 4,300만 원 정도를 내죠. 그래서 2억 4,300만 원에 금리를 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0.05를 곱하고 이게 연금리니까 월 금리를 바꾸면 나누기 12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1회차 기준 26년 3월부터 입주 기간 27년 10월까지 약 20회차입니다. 그래서 회차 20을 곱하면 약 2천만 원. 즉 1회차 때 빌리면 입주 지정 27년 10월 때까지 요 1회차 때 이자만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2회차 때는 요 20이 아니라 17이 되겠죠. 그리고 3회차 때는 요 17이 아니라 14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두 더하면 중도금 이자가 약 6,100만 원에서 6,700 정도가 나옵니다. 금리 5% 기준입니다. 총 소요 비용을 계산하면 24억 3천에서 26억 5천이죠. 여기에 옵션도 아까 너무 다양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잡고요. 중도금 이자가 약 6천 정도 이렇게 잡고 하면 소요 비용이 분양가 대비 약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러프하게 25억에서 27.5억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발코니 확장은 무상이고요. 자, 이제 배치도랑 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TL1이 여기 위치해 있죠. 보시면 바로 옆에 탄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 봤는데 요번에 분양 나온 게 요 301동, 307동 요 두 동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지 특징이 거의 정남면 백치고요. 탄천 조망 가능한 세대도 있고 초등학교가 모든 동과 가깝다는 거, 여기가 신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301동을 보시면 301동 1호 2층 4층은 모두 동향입니다. 자, 그런데 4층이 좀 높으니까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4층보다는 2층이 낫습니다. 왜냐? 여기는 필로티가 있어서 2층이 가장 낮은 동이에요. 그리고 필로티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2층이어도 4층과 비슷한 조망을 가지고요. 밑에 거주하는 세대가 없다 보니 아이 키우는 집에게는 너무 좋겠죠. 나중에 이 집을 팔더라도 4층보다는 2층이 더 잘 팔린다는 점. 자, 그리고 301동 1원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307동 3호라인. 자, 307동 여기 있습니다. 요 3세대는 모두 남향을 봅니다. 정남향이고요. 3호 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3호 라인 4층 세대죠. 그리고 5호 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5호 라인은 2층과 3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보다는 2층이 나아요. 필로티가 있어서. 정리해보자면 모두 저층, 301동은 동향, 307동은 남향.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84A17, 84A12 여기는 모두 84 타입으로 평면도가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 84 타입은 3배2 판상형이에요. 근데 판상형인데 사실 여기가 실외기실과 다용도실로 원래는 막혀 있었겠죠. 그런데 마통풍을 해야 되다 보니 여기다 인위적으로 복도를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마통풍이 이렇게 되죠. 마통풍은 가능하지만 여기 복도 구역이 사실 데드 스페이스입니다. 거실 필두로 방 두 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봐서 거실이 남향이면 나머지 두 침실도 남향. 그 침실 하나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침실 3은 북향을 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현관 팬트리 있다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원래는 안방에 보통은 이렇게 발코니를 확장시키지 않고 내비두죠. 근데 여기는 모두 확장을 시켜서 안방을 넓게 쓴다는 점. 84.95 타입을 보겠습니다. 84.95 타입은 A6 타입이죠. 요 A6 307동 5호 2층 3층이 모두 요 평면입니다. 자, 여기는 일반적인 3배2 판상형입니다. 당연히 마통풍 가능하고요. 특이한 점은 안방에 양면 개방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도 개방감이 뛰어나요. 하지만 실외기실을 안방에다 배치하다 보니 벽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침대나 좀 가구 등을 놓을 때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요 실외기실을 다른 곳에 뺐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여기다 놨네요. 여기도 현관 팬트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84 타입이나 84.95 타입이나 다용도실을 자세히 보시면 다용도실 여기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시면 창이 없습니다. 다용도실에 창이 없다는 건 정말 아쉽죠. 왜냐하면 여기는 세탁기 위주로 쓰다 보니 상당히 습한 곳입니다. 그래서 창이 없는 대신 천장에서 시스템 환기를 시킬 텐데 사실 이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천장 환기보다는 물리적 환기가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벽툭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84 타입보다는 84.95 타입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 필요 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실거주할 때랑 두 번째 전세를 줄 때. 실거주할 때를 보면 자, 25억이 넘다 보니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자, 보시면 소요 비용이 25억에서 27.5억이었죠. 여기에 맥스 대출 2억을 빼면 와, 23억에서 25.5억. 즉 분양가와 비슷하죠. 보수적으로 보면 내수 중에 분양가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세를 줄 때 보면 자, 주변 아파트를 봅시다. 30년 넘은 구축이 자, 7억 안팎입니다. 자, 여기 보면 7억 안팎이고요. 20년 된 분당 아이파크, 그리고 파크뷰가 여기 있죠. 여기가 10억에서 11억 5천 정도입니다. 자, TL1은 초신축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84타의 전세를 보수적으로 봐도 12억은 받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냐면 분양아파트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납부 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올 현금을 갖고 있는 세입자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분양받고 전세로 잔금을 치르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보수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올 현찰 세입자가 나타나죠.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에서 1억 5천까지도 낮춰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 25
20억에서 27억 5천 정도의 전세금 약 12억 정도를 감하면 약 13억에서 15억 5천 정도, 보수적으로 15억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게, 내가 어차피 전세를 두고 평생 안 들어가고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도세 때문에 어차피 2년 실거주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세를 주고 잔금을 메꿀 수 있다고 쳐도 언젠간 내가 매도하기 전에는 내가 2년을 들어가 실제로 살아야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시세 차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TL원이 여기 있죠. 정자역에 제일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누가 봐도. 바로 앞에 상록 우성이 있고요. 그 밑에 상록 라이프가 있습니다. 상록 우성은 94년도 입주 아파트로 24억, 상록 라이프는 94년도 입주 아파트로 18.5억. 두 아파트 차이가 좀 나죠. 자, 지금 상록 우성이 24억인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요 분당 TL원은 얼마 가야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상록 우성도 중학교를 품고 있지만 부동산에선 중품화보다는 초품화를 훨씬 더 쳐줍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초품화를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품은 것도 그렇고 정자역과 가까운 것도 그렇고 연식 차이도 약 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상록 우성이 24억인데 분당 티웨로는 못해도 5, 6억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최소 보수적으로 20억대 후반을 예상하게 되죠. 아마 입주 시점에도 정자 인근 유일무이한 신축 단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이 아까 저층이지만 25억에서 27.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대 후반이나 약 30억 정도로 예상을 하면 여기서 차이가 약 2억에서 4억 정도가 날 것 같다. 특히 분당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수요가 많다는 건데, 대부분 요 서수정은 다 구축이에요. 신축이 정말 없는데 이 정자역 역세권에 그리고 초품화인데 신축 아파트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이제 입지를 봐보려고 합니다. TL1이 위치한 곳이 성남구죠. 여기 성남구 지도가 이렇게 있죠. 성남구는 크게 3개의 구로 나뉩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분당이 바로 여기 성남구 내에 있죠. 자, 그 중에 분당구의 메인이 서수정입니다. 뭐냐? 서현, 순회, 정자. 이 서수정인데 그 중에서 TL1은 이 정자동에 위치하죠. 정자동을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TL1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신기초를 아예 품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바로 갈 수 있고요. 바로 밑에 정자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 부모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죠. 그리고 이 정자역이 바로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정자동 학원가가 도보로 이용 가능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자가 서현순회보다 학군이 낮다는 인지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주변이 개선이 되고 신축이 들어오면 정자역도 분명 학군이 좋아질 것입니다. 요 학원가도 정말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요 위에 GTX-A도 들어서고요. 신분당선이 개통하고 나서 정자역 입지가 매우 좋아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탄천을 바로 끼고 있다는 점. 그래서 탄천 산책하기도 정말 좋죠. 그래서 입지상으로는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픈 위치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처음에 분당 TL1이 레미안 트리니원과 비교가 많이 됐었죠. 왜냐? 분양가가 비슷해서. 하지만 그때 경쟁률을 보시면 50대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첨 가점을 보시면 69점, 4인 가구 만점 통장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저 가점이 보시면 84 타입이 55점으로 이 정도면 대흥행입니다. 경쟁률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순위도 물론 저층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성남구에 살아야지만 당해를 받을 수 있어서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무순위는 서울, 인천 살아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타 경기에 사시는 분들, 현찰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꼭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보면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돈이면 흑석이나 옥수를 사고 말지.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청약의 장점이 뭐죠? 입주 시점까지 작은 플랜을 여유롭게 짤 수 있어요. 내가 수중에 30억이 있다, 25억이 있다. 그럼 청약을 왜 합니까? 말씀대로 다 그냥 아파트를 매수하면 되죠. 하지만 대부분 청약하시는 분들은 돈 대부분이 전세에 묶여 있다거나 아이 학교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입주 시점까지 여유롭게 작은 플랜을 짤 수 있어요. 계약금 10%, 즉 2억 5천 정도만 내놓고 2년 정도 이상을 여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입주 시점에 입주할 상황이 안 되면 좀 유동적으로 전세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자, 청약은 이렇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직접 사게 되면 말씀드린 흑석이나 옥수, 지금 이거랑 비슷한 25억 가량 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다 전입을 해야 돼요. 전세 끼고 못 삽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야기 때문에 자금 플랜도 정말 팍팍하죠. 그래서 이 청약의 장점을 잘 살리시길 바랍니다. 즉 현금 있는 무주택자나 생활권이 동남권 사람에게는 이 더샵 분당 TL원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순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